안녕하세요. 김혜주입니다.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2008년의 서프라임 사태 이후의 집값 폭락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2008년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2005년의 버블 형성 마켓과 같은 걸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2005년의 버블 형성 시장과 실질적으로 다른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기 수요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치솟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크레딧 붐을 일으켜 신용 등급이 낮은 바이어들에게 높은 이자를 적용한 하이 리스크 론들이 무작위로 사용되면서 이른바 크레딧 버블을 일으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도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신용 등급이 안 좋아도 적은 다운 페이먼트로도 쉽게 집을 구입할 수도 있었고 에코리 론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경우라 에코리 론을 이용해 또 다른 투자를 하는 투기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보시면 그때와는 달리 단기성 투기 수요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서프라임 사태 이후 아주 엄격한 융자 심사 조건으로 인해 융자 받기가 까다로워졌으며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20%에서 3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캐시 플로우를 요구하는 로우 리스크 론을 선호합니다. 또한 현격한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주택 구입을 하는 바이어의 3분의 1 정도가 캐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고 비린 경쟁으로 인해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는 바이어들만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라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의 신용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때 은행이 더 높은 위험 대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신용심사는 더 엄격해집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신용 버블 기간 동안 부채 확장과 비례하여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인기를 끌었던 하이 리스크 대출에 대한 신용은 매우 엄격해졌으며 긴축 신용으로 인해 판매 수요가 둔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 버블로 인한 주택 매출 증가와 가격 상승은 은행의 엄격한 신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로 인해 퀄리파이 되는 바이어의 수를 감소시켰고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가격 하락과 더불어 서프라임 융자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과잉 공급량을 시장에서 소화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현재 바이어들은 롱텀 픽스드 모게지와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암 모게지 및 기타 하이 리스크 모게지는 현격하게 감소하였고 그러한 모게지를 받는 경우라도 하이 크레딧 스코어와 많은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바이어들은 하이 크레딧 스코어, 하이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 버블이었던 그 시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수요자들은 건강하며 안정적이며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소득과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 침체와 실업률 부분입니다. 2005년에 주택 수요가 최고조에 달했고 2008년에 바닥을 쳤습니다. 2008년 경제 침체로 접어들면서 신용심사가 엄격해졌고 집주인들의 홈 에쿼리가 채 쌓이기도 전에 대규모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집값 하락으로 인해 거의 제로나 마이너스에 달하는 홈 에쿼리로 인해 자산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역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회복을 살펴본다면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는 거의 2020년 4월을 끝으로 정부 차원의 양적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의 노력으로 인해 일자리는 매달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9월경까지는 거의 완전 회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전 2020년 2월의 실업률이 3.5%의 완전 고용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올해 7월 기준 실업률은 5.4%로 많이 회복된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델타 변이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2020년 3월과 4월의 그때와는 다른 의연함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부동산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침체기에 있는 것도 아니며 집값이 하락하여 액거리가 없어서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못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네 번째,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입니다. 2005년 크레딧 붐으로 형성된 수요자의 증가는 결국은 공급 과잉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 이후 가격 하락과 더불어 수요자의 감소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현재 공급량은 코로나19로 인해 주택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증가에 비해 역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과거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빌더들이 2008년 이후로 거의 신규 주택을 짓지 않았거나 소량의 신규 매물들만 시장에 내놓았던 터라 현재 더욱더 극심한 공급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좀 더 안전한 공간, 자택근무, 원격근무 등으로 인해 건전한 주택 수요자는 현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공급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모건 스탠리는 정상적인 부동산 마켓이 되기 위해선 150만 채의 집이 현재 주택 마켓에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포베어런스로 인한 숏세일이나 차압 매물 부분입니다. 2008년 이후로 숏세일, 포클로저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나왔었는데요. 이는 집 액거리가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경우라 일자리를 잃은 집주인들이나 과도한 투자를 했었던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주용 집 한 채는 론 모디피케이션이나 리페이먼트와 같은 대출 연체 구제 방안은 있었는데요. 집값 하락으로 인한 제로나 마이너스 액고로 인해 집을 포기하는 집주인들도 많았던 경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포베어런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베어런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인 2021년 말에 하우스 버블 크래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즉, 포베어런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론 딜링컨시로 인해 숏세일이나 포클로저 집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게 됨으로써 심각한 주택시장 붕괴를 거론했었는데요. 그러한 붕괴설은 현재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시면 한때 500만 건의 대출 연체건이 현재 약 190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9월 말 이후로 포베어런스 프로그램이 만료될지 더 연장될지는 모르지만 대출 연체로 있는 집주인일 경우라도 숏세일이나 포클로즈로 연결되는 것까지는 그리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상승으로 인한 액거리 상승과 더불어 2010년 이후로 엄격한 융자 심사로 모기지를 받았던 집주인일 경우 다운페이먼트 역시 어느 정도는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집주인들은 숏세일이나 포클로즈로 갈 필요 없이 현재 집값 상승으로 인해 마켓 밸류로 팔면 되는 것입니다. 숏세일이 성립되려면
현재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융자 금액이 마켓 프라이스보다 더 많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작년 이후로 두 자릿수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2차 모기지가 없는 경우의 집주인들은 현재 마켓밸류로 집을 파는 경우 연체된 대출금은 다 갚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포베런스 프로그램이 끝났다 할지라도 정부 차원의 론 모디피케이션, 리페이먼트 프로그램 등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투기 수요, 수요자의 신용, 실업률, 공급량, 대출 연체로 인한 차업 등의 경우로 요약을 해보았을 때 2005년까지의 집값 상승과 현재의 집값 상승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부분도 2005년의 버블 형성 마켓과 2008년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순환적이어서 시장의 변화는 있게 마련이지만 적어도 몇 년 안에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조짐이나 지표는 없습니다. 앞으로 2022년 중반까지는 주택 경제의 주요 주제는 지속적인 추세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될 듯 합니다. 즉, 향후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수요자가 지속적일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주택 구매 피크 연령에 도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급증이며 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택 구매 수요자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공급량이 갑자기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이에 수요가 안정적이라면 주택시장 붕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효지 부동산에 주신 관심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빠르게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효지 부동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678-300-6134 혹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